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오늘 금요일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은 쉬어가는 장이었습니다. 전일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75선 0.13%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73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연휴 이후의 시장 흐름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치열 전문가님께서 최근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주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종목들 꾸준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챗봇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8월 중에 2번이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2번 다 20%가 넘는 상승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트소프트 공략 주실 때마다 2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최근 장에서 공략 주셨던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15%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략 주셨던 종목 역시나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라는 역시나 AI 관련주 소개해 주시고 현재 20% 가까운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주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꾸준하게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공략 주시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도 추석 선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전략들부터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고 사실상 관망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결과가 딱 나와주면은 그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올해 중으로도 몇 포인트를 하겠다, 내년 초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요새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요. 이제 좀 올라야겠다. 삼성전자, 야,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었냐. 이런 그 들뜬 마음이 있었는데 89,000원을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든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지고 온 종목들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정말 이슈가 굉장히 큰 녀석들, 챗봇이라든지 AI, 그리고 또 자율주행, 이런 녀석들. 요새 또 현대차랑 GM이랑 제너럴모터스랑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야, 내가 저번 주에 가지고 온 모트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했어요. AI 쪽, 네. 자율주행도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약간 환기가 좀 필요하다. 오늘은 일단은 좀 다른 쪽을 살펴보자라고 하신 건가요? 정신 좀 차려야겠다. 네. 너무 이쪽에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환기를 하면서 내가 예전에 봤던 것들이 뭐가 있었지 하면서 좀 넓게 보면서 제 그 관심 종목에 그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걸 싹 훑어보니까 괜찮은 녀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부각을 받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주가가 많이 저점 구간인 녀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크게 횡보를 하는데 그 박스권 구간 하단 구간에 있어서 위쪽에서만 팔아도 한 15% 20%는 먹는 그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소외돼 있습니다. 다 소외돼 있어서 사실상 그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경제방송 나와가지고 종목을 딱 이제 공략을 할 때는 거래량 막 몇백만씩, 몇천만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크게 올라간 녀석들을 해야지. 지금 땅바닥에 꺼져가지고 거래량 한 5만, 10만 이런 녀석들을 잡으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언을 하자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이 한 너무 길게 잡으면 좀 그렇고 한 달 정도.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추석 연휴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오는데 도로에 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벌써 연휴 시작이어서 금요일 반차 내고 가신 분들도 있고 휴가 내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흘러가고 벌써 추석이구나. 추석인 걸 미리 인지를 했었으면 네. 한복이라도 약간 입고만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 벌써 연휴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빠르니까 한 달 훌쩍 갑니다. 추석 연휴 끝나면 또 정신 차리면 보름이 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 제가 잡아놓으면 추석 연휴 끝나고 잡아놓으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 4주 정도면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왔는데 앵커님은 요새 네. 요새 보고 있는 섹터라든지 좀 이 녀석들 괜찮다 하고 있는 그 테마가 좀 있나요? 있나요? 사실 저는 꾸준하게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는 저한테 이거를 이 질문을 한 3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항상 뭐라고 끝났었죠? 너무 고점이다라고 하셨죠. 여전히 올라갈 그렇게 녀석들. 보실까요? 사실 뭐 충분히 올라갈 그 이슈들 사실 제약바이오주 자체가 기대감에 네. PBR이라든지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초에 높게 평가가 돼 있어요. 애초에 기대감에 과평가가 되어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만들기 가장 쉬운 것들이 버블이거든요. 원래 네. 버블을 만들려면은 버블이 들어오면은 그것보다 더 큰 버블이 순식간에 만들어 나는 건데 근데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는 버블이 옆에서 후 불어서 버블을 없앨 건지 아니면은 버블이 조금 더 들어와서 더 엄청난 버블이 될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미래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 치워라 이제 끝났어 이 제약바이오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미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외적으로도 뭐 새로운 뭐 이상한 그 전염병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더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하락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고점이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도 고점인 녀석들이 많다. 물론 아직도 힘을 못 쓰는 녀석들은 그 제약바이오 회사 내에서 야 신제품 대박이다. 이거 네. 야 임상 갔는데 효과가 미쳤다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닌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도박에 가까운 종목들이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해주신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달 사이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기업은 좀 빠르게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그리고 바라보시는 테마 어떤 쪽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2가지 모두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꼭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이 AI를 다시 한번 공략 주셨는데 그렇죠. 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공지능을 공략 주실 때마다 상승이 나오는지 폴라리스 AI,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이 폴라리스 AI였죠. 네, 그렇죠. 이게 저도 말이 안 나오네요. 사실 AI 딱 공략하고 뭐 네. 로봇 뭐 이런 녀석들만 공략만 하면은 2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도 AI를 가져오시면 어떨까 살짝 아.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또 AI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AI 가져왔었으면 살 네. 의향이 뭐 전 무조건 샀죠. 그렇구나. 근데 AI가 아니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제가 이게 약간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모이면은 이렇게 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카페라든지 뭐 어디 커뮤니티라든지 여기에서
야 이제 사자 하면은 그때가 팔 때거든요. 네. 그런데 앵커님도 보시면은 야 AI 종목 오철 이 양반이 지금 몇 주째 와살 가지고 올 때마다 오르는데 이거 또 가지고 오면 사야겠다 하셨는데 네. 오철은 안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 이제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저를 지표로 쓰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앵커님이 한 여럿 더 계시면은 네. 이걸 보고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연락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네. 부족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뭐 옛날 게 없습니다. 이게 그쵸. 어메이징하네요. 최근 승률이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게 AI 네. 쪽을 자주 공략을 주셨는데 공략 주실 때마다 20%, 약 20%의 상승률 자랑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테마 집중해야 된다라고 모트렉스를 소개해 주시고 20%또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폴라리스 AI라는 종목, AI 챗봇 관련주로 지난주 소개해 주시고 역시나 19.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공략 주실 때마다 20% 넘는 상승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AIO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관련주 공략 주실 때마다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주 말고 다른 종목 공략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AI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은 기대가 안 되는데 소외되어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소외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뭐 길 가다가 네. 발로 치는 느낌입니다. 발로 치이는 느낌이요? 발로 치여서 돌멩이 관심 없잖아요. 네. 누가 툭 건드렸는데 뭐 지나가네?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오. 그래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이게 발로 내가 방금 찬 게 돌인지 다이아인지 모르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종목인데 제가 앵커님이 그러셨잖아요. AI 종목이 아니어서 약간 조금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네.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I 종목을 가지고만 오면은 한 15%, 20% 이상 상승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AI 사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트 소프트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가요? 다른 한참 올라가야죠. 다른 녀석들도 그렇고 괜찮은 녀석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AI가 아닌 다른 거를 잡았다. 그것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네. 자 재미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면서 야 추석 네. 연휴에 지금 무슨 영화를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진 설계. 내진 설계요? 내진 설계 관련주. 자,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요새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또 이제 경남 창녕에서 지진 2.1이었나 요 정도 되는 그 지진이 한번 또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네. 일어났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뭐 검단의 그 아주 그 오명을 쓴 그 순살 아파트 있죠. X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 와르르 폭삭 무너지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네. 아예 허물고 새롭게 짓는다고 이번 올 4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이슈들. 이게 지금 일본 측에서 현재 정부에서도 경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발령이죠? 지진에 대한 그 지진 임시 피해 정보였나? 뭐 이런 식으로 지진이 올 것이다. 그거를 대비해라 하는 그런 거를 내렸거든요. 네. 정부에서.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사상 처음. 오. 그 전에도 뭐 잔잔한 여진이 거기는 잔잔한 여진이래 봤자 한 4도 3도 4도 막 요 정도인데 네. 진도가. 그런데 그거가 막 올 때도 항상 뭐 피해 경보 발령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피해 사상 처음으로 야 이거 좀 문제 있을 수 있겠다. 대피를 할 사람들은 하고 뭐 피해 발령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실제로 네네네. 지난달에도 일본에서 네네. 좀 큰 규모의 지진이 나지 않았었나요? 났습니다. 진도 칠 7 정도는 네.
진도 7 정도는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우리나라였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일본은 그 지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왜냐하면은 막 바로 막 흔들려 버리니까 막 다 무너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좀 부족하죠. 부족하죠. 뭐 콘크리트 뭐 철심 빼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순살 그거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7 정도가 난다 그러면은 뭐 큰일 아파트 나죠. 몇 개 우르르 폭삭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요새 만드는 고층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뭐 내진 설계 그 법 개정이 많이 잘 돼 있어요. 네. 이번에 뭐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법 개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진 설계에 대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 구축 아파트들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들 내진 설계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가가지고 관리 감독을 한 다음에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하고 안 되면 다 허물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법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주가 이제는 크게 부상을 할 때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대지진에 대한 그 불안감 증폭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권이 일본 가는데 제가 네. 그 후쿠오카 뭐 주말 껴서 가는데 얼마지 하고 봤는데 13만 원. 진짜요? 왕복 13만 원이더라고요. 지진 이후로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네. 지진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진이 언제 나는지 모르니까 언제 네네. 날지 대지진이. 아. 그렇기 때문에 대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많이들 안 가는 회피를 거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후쿠오카 이번에 한번 가볼까 해서 싹 봤는데 너무 싼데 근데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무섭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에 가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광주 왕복 비행기 탈 때도 뭐 물론 할인을 세게 받아가지고 하면은 한 7, 8만 원에도 갈 수 있는데 비싸게 가면 한 20만 원 넘거든요. 네. 그런데 후쿠오카 13만 원 이거 보고 오. 야, 이거 엄청 이 정도면 내렸네요. 이 정도면 버스 값이에요. 우등 버스 값.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이거 뭐 KTX보다 싸네. 이렇게 생각을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현재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만약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안 나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라든지 예고라든지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냐면 바로 내진 설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수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하자면 미리 여러분들이 내진 설계 관련주를 포트에 하나쯤은 반드시 담아놓고 나중에 슈팅이 한 30-40% 나게 된다. 그럼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산 종목도 제가 꼭 하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뭐 미사일을 쐈다, 뭘 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해가지고 뭐 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항상 이슈들이 크게 부각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슈팅에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은 내진 설계 관련주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내진 설계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최근 이 순살 오명을 받고 있는 이 검단자이 아파트 철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달 중순부터 인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달 중순부터 인력이 투입돼서 해체를 위한 방호막 공사와 가설비계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과 맞물려서 이 내진 설계 쪽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진에 대한 위험성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진과 관련 있는 내진 설계 관련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오늘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한 달 사이에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상승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략주 꼭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진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진 관련주, 내진 설계 관련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딱 떠오르시는 종목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딱 한 종목 공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지진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파트 철거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그 이슈도 반드시 받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철근을 안 심었다, 철근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그 건축물법에 대한 그 문제가 위반, 되죠.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내진 설계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오.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들에서는 이 기업과 항상 의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 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건축물을 올릴 때 네. 이렇게 옆에서 그 약간 아들 보듯이 쳐다보시는 게 약간 조금 네,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운데 일단 노후 건축물을 뭐 점검한다라든지 이 기업이 약간 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아파트들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 뭐 어느 지역 어느 지구 뭐 그 약간 뭐 그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린벨트 뭐 해가지고 좀 건축 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건축 회사죠. 건축 네, 회사요? 건축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건축 회사도 종합건설들이 있고 네. 뭐 내진 쪽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뭐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네네. 많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질 위주로 조금 관리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무슨 지질입니다. 무슨 지질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재밌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자면 지금 뭐 순살 오명, 검단, 뭐 땡땡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뭐 이달 중순부터 인력 투입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4월 달 기사입니다. 4월 달 기사. 그리고 4월 30일 뭐 밤 11시경 아파트 신축 공사 지하 주차장 1층 뭐 붕괴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으면서 검단에 대한 그 검단도 신도시로서 이제 이제 청라처럼 자리매김을 할까? 사실 청라가 아래쪽에 있고 검단이 위쪽에 있는데 조금 더 서울과의 그 교통지가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검단도 굉장히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슈들이 나오면서 야, 그 검단은 못 가겠다. 검단은 가가지고 막 천장에 물 새고 갑자기 땅 꺼지고 이러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일부 종목을 이제 시작하는데 22분입니다. 빨리 진행을 해보자면 네. 큰일 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대지진이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이슈가 있었었죠. 네. 2011년도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의 그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미약하게나마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뭐 느꼈었는지 뭐 이슈는 굉장히 뉴스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 흔들흔들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 후지산에서도 뭐 이슈가 뭐 한번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저기 위에 우리나라는 아니죠. 저기 북한 쪽에다가 백두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한라산도 있고 언제 분화할지 모르는 실제로 화산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지질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전에는 그 활화산, 휴화산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정확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 화산 활동을 안 하면은 휴화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휴화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갑작스럽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위에 저기 위쪽에 북한 쪽에 그 백두산 천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한 500년이었나? 뭐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분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곧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일본에서도 그 일본 대지진이 또 일어나는데 이게 1900년대 언제 한번 그쪽에 한번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게 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게 약간 그 당시 이제 좀 시점이 좀 돌아왔다. 제가 횡설수설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는데 좀 재밌는 네.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재밌는 앵커님, 이야기요? 네, 기대되시나요? 네네. 네. 그 혹시 미래 잠시만요. 이게 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내가 본 미래요? 네, 내가 본 미래 혹시 이 무슨- 책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요, 예언하는 책인가요? 그렇죠. 예언하는 책인데 네. 뭐 들어본 적도 없나요? 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못 보셨나요? 이 책에 대해서는 못 본 것 같고 그냥 네. 예언을 몇 번 보긴 했어요. 예언 어떤 예언이 네. 있었죠?
뭐 2025년에 지구 멸망한다 이런 예언들을 하던데요. 아, 그렇죠. 많죠. 네. 그 2012년도 있고 2024년도 있고 2021년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멸망. Y2K 오면은 야, 새천년 오기 전에 인류 멸망한다. 전 세계 이거 종말하는 거다. 1999년 그래서 12월 31일 날 단체 네. 집단 자살하고 막 그래요. 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Y2K 오면 야, 우리 죽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 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는 2012년도에 야, 세계 멸망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야 문명의 달력이 2012년도 뭐 언제 거기까지다. 마야 문명이 네. 뭐 규명이 안 되지만 과거에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그 기술이 발달한 그런 어쨌든 이상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하면은 한도 끝도 내가 본 없는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렇죠. 해주실까요? 내가 본 미래, 이 내가 네. 본 미래가 그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좀 잘 써놨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네요. 자, 그 내가 본 미래에서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작가가 에세이를 쓰는 그 작가였어요. 오, 에세이를 네. 쓰는 작가였는데 무슨 작가였냐면은 되게 그 기상천외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명 인사가 뭐 죽는 뭐 그런 에세이 그 관련되어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맞았나요? 이게 지금까지 15가지의 예언이 이 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연도가 다른 2개 빼고 13개가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오, 소름 돋았어요. 다 맞아서 그래서 이제 더 그 이슈가 더 많이 되는 거고 최근 한 5년 동일본 대지진 때 2011년도 이때에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이 1999년도 7월에 발간을 했거든요. 네. 1999년 7월에 발간한 건데 그게 한 12년 후에 터지는 2011년도에 터지는 동일본 대지진을 맞추고 그 책을 한번 쑥 읽어봤더니 그 전에 있던 일들도 다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동일본 대지진에 맞먹는 무언가가 오겠구나 네. 라고 한 게 2025년 7월일 겁니다. 2025년 7월 중으로 또 다른 그 엄청난 큰 지진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질학자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문맥상 그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맞아요. 네. 이게 난카이 해곡에 대한 난카이 해역이라고도 하고 해곡이라고도 하고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인 쪽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터질 것이다.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판이 네. 그 아래 바다의 그 멘틀 쪽에 이렇게 약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비비면서 원래 지진이 터지는 거거든요. 한쪽 네. 뭐 들어가고 한쪽 뭐 올라오고 이러면서 지진도 생기고 산도 생기고 뭐 분화구 생기고 막 터지고 막 화산 터지고 막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유라시아판과 그 필리핀 해판과의 그 마찰 지역이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오. 지질학적으로 네. 그런 상황인데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큰 지진이 한 번씩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기가 왔다는 거죠. 그럼 그 주기가 네. 이 내가 본 미래라는 책 주기와 일치하는 일치합니다. 건가요? 일치합니다. 2025년 7월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즈음에 언제 한번 터질 것이다라고 네. 학자들도 이미 예견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 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야 이제 이번에는 대지진이 한번 올 것 같긴 하다. 그거에 대한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으니까 뭐 미리 예보 정보를 날려라 해가지고 다 날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가 굉장히 싼 상태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에도 뭐 유라시아판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했을 때에도 큰 문제점들이 터진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뭐냐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약 3배 정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3배면은 네. 쓰나미가 그때 당시 동일본 대지진 때 당시 한 30m 정도, 20m 후반 정도 이렇게 쓰나미가 해일이 크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3배면은 쓰나미가 약 100m입니다. 지상에서 파고처럼 그 파다의 그 높낮이를 파고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위로 지상 한 100m라고 하면은 아파트 몇 층 건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을 약 3분의 1가량 물로 뒤덮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도 실제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언에 대한 것들, 예언은 뭐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해판과의 그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난카이 해곡 쪽에 대지진은 원래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주기로 오는데 50년 간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일어날 환경인가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압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진에 대한 약간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 발령을 많이 해야겠구나 해서 실제로 한 상황이고, 만약 그 진짜로 지진이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안 되죠. 안 되지만 우리는 투자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도 저기 중동 국가에서 전쟁이 나든 아니면 뭐 유럽에서 뭔 일이 터지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든 우리는 항상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돈을 벌어야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진 관련주를 제가 미리 담아놓고 사놔라. 만약에 대지진이 나든 안 나든 이슈가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기만 해도 지진 관련주는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질학자들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지진 관련주 미리미리 주목하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업 건설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내진 설계 쪽이라고 합니다. 지진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치열 전문가님의 지진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지진 관련주와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일본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죠. 오늘 국내 지진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일 수가 있나요? 제가 방금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할 뻔했는데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약간 좀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오를 겁니다. 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너무 가까워요. 가깝죠. 너무 네. 가깝고,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는 네. 그 아주 옛날에 한 몇천 년 전에는 네.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맥 쪽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일본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물론 떨어져 있는 남남이지만 그 이웃 나라죠. 이웃 나라인데, 그런데 일본의 그 사실상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에 약 3배 되는 쓰나미가 온다? 우리나라 멀쩡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해판은 저 아래에 있어요. 저 아래 그 일본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쭉 가면은 제주도 있고 전남 있고 경남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져가지고 동일본 대지진이 아니라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터졌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기 필리핀 쪽 해가지고 그 뭐 그쪽에 있거든요. 그 지질이 뭐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뭐 크게 터졌다.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러면은 일본과 우리나라 그 남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진 관련주들, 내진 설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부각을 받게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진 관련주, 일본에서 지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 지진 관련주들이 역시나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지난달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규모 7.1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동해에서도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진 관련주를 미리미리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만 접속해 주시면 이 안에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 정확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사실 종목명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주식을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이런 종목이 있었나 할 정도로 되게 생소한 종목이더라고요. 차트 그래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자면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왜 이렇게 넌 좋아하는 게 많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종목이 한 2,000개가 넘죠. 자, 보면은 자, 차트가 이게 횡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뭐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지금 보시면 지진 그 체크를 할 때 이렇게 그 치칙 하잖아요. 지금 PD님께서 차트에서도 지진 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간 느낌이 그렇습니다. 12,000원대에 지금 현재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14,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약 지금 한 12,000원 구간에서 한 15% 정도 올라가면은 14,000원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고 싶다 하면은 한 2주 정도 보시고 다다음 주 한 수요일이라든지 요 정도까지만 짧게 보시고 한 10%에서 15% 충분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얘가 박스권 구간을 잘 만들었습니다. 12,000원 부분에서 15,000원 라인 고점까지 상단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박스권이 굉장히 크죠. 박스권이 큰데 지금 라인이 박스권 약간 하단 부분이다. 하단 부분에서 잡고 여러분들이 홀딩 하셨다가 14,000원 부분 매물대가 있는 부분 그 라인 사실 그 라인이 왜 약간 불안하냐면 크게 슈팅이 나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오를 자리긴 하지만 그 한마디로 소위 그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어 있어요.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죽어 있고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뚫고 가야 돼요.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는 약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15%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한 2주 만에.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정말 큰 이슈가 터지고 관련되어서 뭐 여진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은 전고점 경신할 때까지 쭉 스무스하게 한 2만 원대까지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에 대한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단기 공략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주 사이에 빠르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0%에서 15%까지 단기 상승 공략 주셨습니다. 14,0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2만 원까지도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설명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너무나도 생소하고 숨겨져 있는 종목이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전혀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숨겨져 있는 지진 관련주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종목명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주시면 어떤 공략주인지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을 첫 번째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공략주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8월 달 공략 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스트소프트는 2번이나 공략 주시고 2번 모두 2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8월 9일 그리고 8월 23일 두 차례 공략 주시고 모두 20%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로 모트렉스를 공략 주셨죠. 자율주행 관련주 소개해 주시고 15%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이 AI 챗봇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었고요. 역시나 19.5%의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폴라리스 AI라는 AI 종목으로 현재 20%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략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2부 공략주로 넘어갈까 합니다. 2부는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2부 종목. 사실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꼭 포트에 담아뒀으면 좋은 제가 뭐 1부 종목도 약간 그렇고 2부 네. 종목도 그런데 진짜입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약간 1부 종목은 테마성으로 크게 이슈 받고 크게 슈팅 나올 종목이지만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포트에 요 섹터, 요 테마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드는 녀석인데 네. 혹시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네. 방위산업, 방산, 네. 방산 관련주 혹시 뭐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굉장히 저가에 공략을 했다가 얼마에 하셨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저가였어요. 근데 수익을 굉장히 조금 보고 팔았습니다. 그 아, 이후로 꾸준하게 막 신고가를 경신하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우주항공청 이슈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방산이라든지 뭐 이슈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미국 거기 항공사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엔진도 납품하고 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주 훌륭한 그런 회사이다. 방산 기업이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 또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절대 안 되죠. 전쟁 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전쟁통입니다. 전쟁통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세기가 됐으면 21세기가 됐으면 이제 총, 대포, 폭탄 뭐 이런 걸로 싸울 게 아니라 돈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해서 이제는 이 녀석들, 이 친구들도 이제 칼, 총 이런 거, 화살 이런 게 아니라 폭탄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으로 싸우는구나.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3차 대전의 불안감. 사실 3차 대전?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많은 그 군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약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저기 뭐 벨라루스도 그렇고 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 지역도 그렇고 저기 우크라이나랑 그러고 뭐 이슈들이 많아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으로 이거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자면 그쵸. 네. 중국과 이제 대만이랑도 이제 군사적 긴장 고조하고 있고 중국은 참 그 해역을 정해 놓잖아요. 이쪽은 대만 해역이다. 이쪽은 중국 해역이다. 중국이 자, 또 열이 올라오는데 제가 군대를 네. 또 해경을 나왔습니다. 해경을 나오는데 저 바다에 있는데 EEZ를 쭉 가면은 여기에서 중국 어선들이 그 재밌는 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를 타면은 저기 EEZ까지 가는데 제가 한 500톤, 300톤짜리 타고 다닐 텐데 그때 배를 타고 바다 저기 멀리 가요. 그러면은 망망대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진짜 육지라는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바다만 출렁출렁이고 저기 달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갑판에 싹 가만히 있는데 오른쪽을 싹 봐요. 네. 그러면은 불빛이
박혀 있어요. 불빛이요? 불빛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네. 바다에 불빛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박혀 있어요. 무슨 불인가요? 중국 불법 어선이죠. 중국 불법 어선들이 진짜 수백 척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EEZ 선 라인에 싹 걸쳐가지고 중국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공략주랑은 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상관이 같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방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이제 군대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러면서 네. 뭐 만약에 요 녀석들이 EEZ를 약간 넘어왔다 그러면 바로 납포를 하는 거죠. 배에 조타실 딱 자 그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PD님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 좀 주의를 주시는데 아니, 전문가님,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는 그렇죠. 있지만 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방산주들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요? 많이 상승 나왔다가 많이 또 빠졌죠. 많이 또 그쵸. 빠졌는데 그게 최근에는 왜 그러냐면은 네.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안 아파야 되는데 코로나가 특이한 게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게 이상한 건데 원래는 코로나 약간 감기 같은 그런 바이러스라서 그렇지 네. 원래는 안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도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른 변이가 계속 들어오고 감기도 원래 한 번 걸리면은 안 걸려야 되는데 계속 다른 변이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다른 인플루엔자가 걸리는 건데 자 어쨌든 내성이 생긴 거예요. 주가에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쟁 허구한 날 전쟁 치르고 있다 알고 있다 하면서 점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다시 또 크게 오르게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다 유럽입니다. 유럽 에우로파라고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할 뻔했는데 그 유럽 국가들이 지금 현재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야 이거 한 반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그 GDP 대비 국방비를 1%도 안 쓰는 나라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한 2.6%, 2.7% 쓰거든요. 네. GDP 대비.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예요. 돈은 요만큼 벌면서 이렇게 국방비를 쓰는 거랑 다름이 없었던 상황이었었대. 네. 예전에는 3, 4%도 썼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유럽 국가는 돈을 많이 벌어봤자 뭐 영국, 독일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야 여기에서 돈 국방비로 좀 쓰기 아깝다. 야 관광시설 만들어가지고 야 저기 아름다운 피사의 사탑 야 저런 비슷한 거 저 주변에 관광지 쫙 둘러서 뭐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제 국방비 안 썼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비 보시면은 국방비 그 금액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2017년도만 해도 1.48% GDP 대비. 그런데 2023년도 1.85% 이게 0.4%밖에 안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024년도, 2025년도까지는 2% 이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뭐 자주포라든지 K9이라든지 뭐 그 전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뭐 그쵸. 튀르키예도 그렇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산 관련주들이 네. 지금 약간 잠잠한데 이 잠잠한 게 아닙니다. 지금 또 중동 지역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계속 싸우고 있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큰 상태이고 이란이랑 사우디 걔네들은 네.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튀르키예도 군사적으로 개입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IS랑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허구한 날 핵 쏜다 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과 대만과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방산주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하나쯤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10분이 지나서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님, 네. 제 앵커님한테 오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앵커님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방산 쪽 네. 궁금한 게 사실 많은데 네네. 궁금한 거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직접 질문해 주시겠죠. 이제 방송이 그렇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안내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2부 공략주는 방산 관련주였습니다. 방산 관련주 궁금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